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자, 동영 모의고사 피드백 강의. 자, 오늘은 좀 까다로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1번의 악법을 정리하려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 시험 마지막에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험 한 열흘 전 또는 20일 전에 자, 좀 까다로웠던 거를 저와 함께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특별한 PPT를 갖고 왔어요. 요즘에 문제 패턴 아시죠? 일제강점기 문제 패턴은 자, 1번이 자, 행했던 어떤 특정한 악법을 제시하고 이 악법 또는 이 령이 있었던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제 침략기,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자, 시기적 특징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 1단계 1910년부터 1919년, 자, 이때는 협박 정치, 무단 정치, 경찰 업무, 헌병에서 맡았죠. 자, 그리고 자, 1919년 3.1운동 계기로 일본은 자, 이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꽉 누르면 안 되겠구나. 살살 꼬셔야겠구나. 사기꾼 정치인 문화 정치로 바꿉니다. 절대 문화적이지 않았고요. 자, 헌병 경찰은 뭐로 바뀐다? 보통 경찰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1931년 만주사변 일으키면서 일본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잖아요. 자, 1931년부터 1945년까지 뭐 민족 말살 정치. 그래서 완전히 인적 수탈 그리고 자 물적 수탈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이거였고 이 수업 끝나고 여러분 다시 인적 수탈 순서 여러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여러분 또한 만주사변 왜 일으켰어요? 세계 대공황 때문이었죠. 자본주의 기반이 미약한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자 어떤 자 이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고요. 이어서 중국 대륙으로 들어갔던 중일전쟁 그리고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는 태평양 전쟁 요 연도도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이제 일본은 자 시기별로 어떤 영을 발표했는지 자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일단 색깔 들어간 거에 초점 맞추고 흰색은 그냥 여러분 가볍게 한 5번만 좀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1910년 회사령 색깔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범죄 직결례 자 가볍게 보시고요. 자 일단은 회사령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자 회사령이 1910년에 한 번 있고 또한 1920년에 또 한 번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1910년에는 뭐였습니까? 제정했다. 그리고 1920년은 개정했다.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없앴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바로 자 허가제였고 그리고 1920년은 자 신고제였습니다. 이건 결국 신고제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회사령이 없어진 거나 매한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령 얘기할 때 1910년과에 초점 맞추시고요. 자, 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해서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할 때 조선 총독은 회사 어떻게 한다? 없앨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1910년 민족기업을 누르기 위한 자, 이 회사령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1911년 여러분 흰색이니까 자 각자 5번만 읽어주세요. 살림령 이렇게 어업령 사립학교 무슨 규칙령 사찰령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자 이제 색깔 들어갔죠. 문화사는 연두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조선교육령 1차 일단 일제 1910년부터 자 1번이 폐망해서 나갈 때까지 45년간 총 4번의 자 조선교육령이 있는데 그중에 2차하고 3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2차, 3차만 보면 안 된다. 자, 1911년. 자, 외우기도 좋아, 여러분. 11년 1111 1차. 그리고 여기 보통학교. 자, 4년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조선 통감부 시대. 자, 통감부 시기에 1번은 원래 우리나라 소학교는 6년이었죠. 근데 통감부 시기에 이거를 5년으로, 5년이 아니지 4년으로 축소시키잖아요. 4년으로. 자, 그리고 이 4년을 그냥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조선교육령에서 자, 그냥 4년으로 새롭게 지정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통감부 시기에 있었던 4년 그대로 가겠다는 거. 그 정도만 볼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색깔 들어갔네요. 중요하죠, 여러분. 자, 별 5개 주셔야 됩니다. 자, 별 플러스 5개. 자, 조선 태영령. 특히 요즘의 트렌드가 뭔지 아시죠? 1912년만 외우면 안 된다. 이게 언제까지 있었냐? 이거였었잖아요. 자, 태영령. 이미 다 아시는 내용.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자, 태형은 감옥 또는 직결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하고 특히 누구에게만? 조선인에게만 해당된다. 자, 우리가 1차 갑오개혁 때 악법이 사라지면서 이런 태형령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일제 식민지 자 1단계 1912년에 이 조선 태형령 또는 태형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은 문화정주 바꾸면서 1920년에 가서 없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죠. 이게 지금 문제 패턴이잖아요. 자, 2016년 지방지 구급에서 다음 법령이 시행됐던 시기. 자,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할 자는 정상에 따라 태형. 그리고 또, 자, 태형은 뭐 테러서 볼기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령은 조선인에게, 아, 조선 태형령이네. 근데 시기잖아. 그 머릿속에 1912년, 그리고 이게 시행됐던 시기니까 1920년까지. 자, 이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그러면 회사령은 몇 년이었어요? 1910년이죠. 이 공포 회사령 즉 발표하는 거니까. 그 다음 경선철도는 러일전쟁 중에 1906년에 드디어 개통했고요. 동양척식회사는 1908년에 만들어진 일본 국책회사고 대한광복군 정부는 1914년이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죠. 그래서 일본의 령관계 여러분 연결고리에 다 정리해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주요 사건들 연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 힘들게 만들어 드렸을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아니죠. 이런 고난도 문제에 거뜬히 맞히게 해드리려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 자 늘 중요한 거 강약 조절하시래요. 무조건 아무거나 팍 보시면 안 돼요. 이어서 자 토지조사령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토지조사령. 자, 이것 별 5개입니다. 별 5개. 자, 조선 태형령과 함께. 자, 이것도 중요한 거. 자, 1912년 조선 태형령이 있었던 그 해였는데 여기는 1918년까지라는 거죠. 특히 뭐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던 사료인 거 아시잖아요. 토지 소유자는 조선 청덕이 정한 기간 내. 아, 그래서 기한부 신고제다. 1910년 자, 회사령은 허가제였고요. 1912년 토지조사령은 기한부 신고제였다는 거. 그리고 자 주소, 시명, 명칭, 자 소유주의 소재, 지목, 자 자본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제. 자 그래서 자 또 하나 임시 토지조사국. 자 이거는 1910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토지조사령은 1912년에 발표했고 자 토지조사사업 은 1918년에 마무리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경찰범 처벌 규칙, 조선 관세 정률령은 그냥 몇 번 읽고 끝내십시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1923년 자 우리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조선 총독부의 대응으로 자 관세령을 폐지하는 거. 이 관세령 폐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요. 관세령이 12년에 만들어졌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흰색이죠. 자, 그러면 토지조사 사업과 관계되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 2018년 국가직 구급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꽤 까다로웠죠. 자, 다음 기구가 존속한 시기에, 자, 이 존속했던 시기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실. 기준은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 자, 어디, 혹은 그것을 출장소 직원에게 신고하라. 그러면 어디에? 임시토지조사국이죠. 임시토지조사국. 그러면 자 이건 1910년에 자 만들었고 어쨌든 1912년 토지조사령 발표하고 19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으니 이 토지조사비 끝날 때 임시토지조사국이 없어지는 거니까 1910년부터 1918년 기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계속 선지 2개 바꾸니까 어차피. 그래서 지금 항상 정확하게 보시면서 하나 정도는 좀 낯선 거 있을 때 쫄지 말고 정확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답은 무정이었죠. 무정. 자 소설 무정은 1917년이었습니다. 그 다음 조선청년연합회 이거는 1920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자 연초 전매제도 이거는 1921년이었고 그 다음 의열단은 뭐 너무 잘 아시는 3.1운동 일어난 1919년 자, 이 3.1운동 이후에 자 19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어떤 자 1번의 악법 0을 제시하고 자 이게 언제 있었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또 언제 마무리되느냐 이게 있었던 기간 이게 요즘에 트렌드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1914년 조선 지세령 여러분 이것도 헷갈리지 마세요. 자 토지조사령과 이 조선 지세령 토지조사령은 여러분 토지 가격도 조사 알아보겠어. 자 이것도 조사해 보겠어 이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야말로 지세 토지세 토지세 즉 세금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라부터 나라가 빼앗기는 1910년까지 있었던 결부제는 수확량의 단위로 땅을 여러분 어떤 땅의 자 어떤 그 면적을 재는 거였잖아요. 면적을. 근데 이제는 결부제가 아니라 소위 그야말로 땅 가격에 의해서 자 어떤 세금을 제정하는 그래서 결부제 원칙이 깨지게 됩니다. 토지 세금. 자 그다음에 이거 뭐 그냥 가볍게 보세요. 광업령, 수리조합령, 임야조사령. 그리고 자 색깔 바뀌었죠? 문화사는 자 지금 연두색으로 해드렸는데요. 1918년 서당 규칙. 이것도 기출 문제 별 3개. 서당을 개설하러 갈 때는 자 1번에 허락받아라 이거잖아요. 서당의 교과서는 조선총독부 편찬의 교과서 사용하라. 한마디로 자 서당 조선시대 때 자 뭐 대강 뭐 6살에서 8살 이런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던 이 사립학교였었죠. 근데 일제강점기에 여기서 민족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1번이 자 이 민족교육을 자 규제하려고 자 이렇게 자 1번에 허가 받아라. 조선총독부 편찬 교과서 써라. 조선총독부가 적격자라 인정되지 않는 자는 서당에 교사 될 수 없어. 개설자도 될 수 없어. 이러면서 제지에 가하는 자 서당 규칙령 또는 서당 규칙 1918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1910년부터 1919년 일제강점기의 주요령을 봤고요. 여러분 특히 회사령 그리고 자 조선 태영령 그리고 토지 조사령 요 3가지 확실하게 잡아두시고 나머지는 여기 서당 규칙 정도만 정확히 보셔도 됩니다. 물론 조선 지세령도 한 별 하나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좀 여기 잠깐 쉬었다가 자 이어서 2단계 들어가겠습니다.